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게임주를 좀 집중 분석해보고 우리가 사볼 만한 좋은 종목들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엔터주를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엔터주도 진짜 게임주 이상으로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딱히 좀 잠잠하잖아요. 그렇죠. 게임주에 이어서 2탄 엔터주입니다. 2탄. 네. 예. 근데 지금 엔터주를 보면서 엔터사들이 지금 뭐 심각한 실적이나 변화에 좀 뭐 가로막힘이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은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겠죠. 예.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성장을 하던 섹터고 거기서 생각보다 좀 밸류를 네. 더 줬던 측면들이 지금같이 이런 외풍이 심한 때 또 긴축의 시대 쪽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엔터주는 열심히 또 소속 아이돌들은 연습하고 있고요. 열일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영향 뭐 그런 부분보다는 회사 자체적으로는 다들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앵커님은 어떤 네. 아이돌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돌 딱히 안 좋아. 예저 뭐 서태지와 아이들? 네. 아, 이거 너무 같다. 이거 너무 같고. 네. 예, 뭐 빅뱅? 아, 저는 사실 연예인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본인이 연예인으로 저는 김민수 대표님 좋아합니다. 괜찮고요. 이미 삐졌고요. 예. 그래서 네. 이 엔터사를 바라볼 때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누구의 팬이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의 그러니까 아이돌과 아니면 뭐 소속 연예인과 함께 이런 팬덤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소속의 아이돌들이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 흥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큰 엔터사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 안착가도 방송에 많이 불려나갈 거고 또 거기다 인기 순위에도 올라갈 거고 그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수익 모델들. 네. 대표적으로 예전에 무명일 때는 광고도 안 들어오죠. 그렇죠. 네, 광고 다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네. 요즘 광고 잘 안 들어오시나요? 아니, 많이 들어옵니다. 아, 많이 들어오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광고 또 수익의 또 중요한 역할이고. 그러면 소속 아이돌들은 이런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했던 뭐 계약서에 이제 수익 배분 조건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배분을 받되 나머지는 또 회사가 또 쌓여 있게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아이돌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또 찾고 거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원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제조업체와의 어떤 재무 구조나 실적의 동향과는 좀 많이 다르죠. 다르죠. 네.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약간 그래서 뭐 장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무형 쪽의 어떤 자산들을 얼만큼 더 잘 커버를 해주고 이걸 가지고 성과를 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솔직히 어떤 회사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네. 내가 저 아이돌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는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만큼 엔터주를 따라갈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트렌드. 네, 요즘 어느 노래가 인기 있고 어느 아이돌들이 좀 인기 있나라고 하는 트렌드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네,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경기랑은 상관이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경기가 안 좋을 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보면서 좀 시름을 더 힘이 나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시장 이렇게 좀 부진해도 우리 고유경 앵커 뵈면서 사람들이 다 힘을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네. 예,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얘기하는 이제 팬덤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이 아무래도 소속 연예인들을 지지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 이게 점점 보면은 뭐 이제 같이 기부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좀 커뮤니티화돼서 좀 더 큰 변화가 나가고 있고 특히 네. 이런 아이돌들이 약간 또 무슨 사회 운동화, 사회 운동화기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 지구 환경에 앞장서겠다. 환경 보호. 그렇죠. 네. 네,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같은 팬덤들도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오죠. 이런 확장성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인기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만 있었다라고 한정을 짓는데 가장 글로벌로 K 컨텐츠가 확장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배경은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접근성 중에 하나가 이런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대표적인 유튜브죠. 그렇죠. 네,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빠르게 또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하나의 또 K 컨텐츠의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그들이 만들었을지라도 가장 큰 활용을 잘하는 쪽은 K 컨텐츠가 아닐까. 그리고 또 앵커님도 하시죠? 네, 네. 합니다. 네, 저 주소를 구독자 네. 네, 제 이름 치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잘 보겠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큰 자산은 소속 연예인이다. 네, 그리고 그에 따른 변화가 가장 핵심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쵸. 하게 되면 이를 얼만큼 잘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한때 이런 소속 연예인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좀 덜 됐거나 좀 무리를 일으키는 연예인들이 좀 있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하락하죠. 그렇죠. 주가도 하락하는 첫 번째 이유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관련된 연예인들이 그동안 끌어왔던 매출원을 매출원이 다 끊긴다. 뭐 이런 쪽이겠죠. 게다가 그렇죠. 뭐 대표적인 광고 계약 같은 경우도 뭐 중지가 되면서 한 1년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무리를 통해선 계약이 안 된다라고 되면 심지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손해배상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컨텐츠 산업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평판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 꾸준히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컨텐츠를 관리하는 그런 즉 엔터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마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그럼 연예인도 사람인데 뭐 이런저런 일탈이라기보다 이런저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네. 약간 공인의 입장으로 바뀌어 있고 거기에 영향이 끼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의 실적과 또 여러 가지 변화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는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또 중요한 게 한 번 히트하게 되면은 네. 보통 아이돌이 한 번 히트한다 그러면 뭐 3년, 5년 정도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보는데 또 하나 아이돌이 만약에 이제 신변의 변화가 나옵니다. 나이가 좀 들면은 좀 서글프죠. 네. 나이가 들면 이제 20대 초반에 데뷔했다가 20대가 안 될 때 안 됐다가도 이제 군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특성상 군대 문제가 있게 되면 한 2년 동안 공백이 나올 텐데 네. 이를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중요한 변화가 같고요. 네. 또 일단 3년, 5년쯤 가게 되면은 초기에 그 인기를 잃게 되면 1, 2년 동안은 바짝 또 인기가 높아지다가 네. 어차피 인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느껴보셔서 아시죠? 네. 네. 한때 앵커계 김태희님께서 아니요. 예. 넘어가야겠어요. 빨리 네. 넘어가야겠는데 그래서- 자꾸 저를 얘기하시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어떠세요? 인기 실감하시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라인업을 보강시켜야 되겠죠. 네, 그만큼 이제 인기가 한 2, 3년 조금 지속되게 되면 회사 입장 쪽에서는 이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들도 준비하고 데뷔시키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 유지보수. 네, 참 서글프네요 사람이. 네, 그래서 말하자면. 네. 이렇게 되는 게 또 하나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돌 중심의 이런 팬덤을 이어갔을 때 회사가 어떤 쪽으로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세부적인 근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면 첫 번째가 인기 순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갑자기 BTS가 또 강하게 부각을 받았던 것도 빌보드 차트에 네. 갑자기 그것도 뭐 한때는 예전에 원더걸스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처음 진입하다가 좀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런 인기 순위가 또 빌보드 같은 영향력 있는 쪽에 뭐 1위로 가기 시작한다. 해외 순위 차트. 네. 이제는 뭐 일본의 오리콘 차트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빌보드 빌보드. 쪽까지 가야 좀 인기 좀 있네 이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이런 인기 순위와 함께 인기가 높으면 당연히 앨범이 잘 팔리겠죠. 그렇죠. 과거에 그래도 저희가 워크맨 세대 이럴 때는
거기다가 앨범을 사서 듣고 같이 들을래? 막 그 세대. 그게 그렇죠. 네, 건축학개론인가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는 앨범 판매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오면서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앨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더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최근에는 한 1, 2년 전부터는 또 바뀐 게 앨범도 의미 있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소장용으로. 그렇죠. 팬덤이 우리 오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를 뭐 조회수 열심히 누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라리 내가 앨범을 한 5장, 10장 사자. 그리고 한 뭐 소유하고 거기다가 또 나머지는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판매량으로 또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50만 장, 100만 장대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기 시작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게 또 해외 쪽에서의 판매량은 거의 전무했었는데 이게 또 확인되다 보니까 하나의 볼륨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엔터사들은 굿즈라고 합니다. 그렇죠. 많이 판매하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뭐 G.O.D 같은 경우는 그 뭐 하늘색이었나요? 그게? 색깔, 펜 색깔. 네. 네. 그리고 또 그때부터 풍선. 그렇죠. 예. 그때부터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봉이라고 그럽니다. 뭐 불 나오는 봉들 이런 거. 콘서트 가서 견대는 거. 그렇죠.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몇만 원 해요? 5만 원 합니다. 5만 원. 너무 비싸다. 와, 별거 없습니다. 건전지가 들어가고 불 번쩍이는데 딸이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속이 쓰이는 대표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그 정도 가치가 있고 그만큼 기뻐한다면 5만 원 사줄 수는 있죠. 이런 게 다 부모님은 좀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또 많은 꿈을 키워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된다는 게 또 하나의 팬덤에 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수익 원인으로 되는 거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공연이죠. 네, 공연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또 수익을 얻어들일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지금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게 온라인 공연 쪽으로 바뀌는데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비용은 안 듭니다. 뭐 장소 빌릴 필요도 없고 뭐 어떤 스태프들이 있을 이유도 없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적은데 티켓 같은 경우도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즉 많이 받을래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한정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 공연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대규모고 거기다가 티켓 값도 천차만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혹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는 그래도 한번 비용이 들어가도 대규모로 나왔었을 때에 대한 어떤 회사 측의 입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 이게 다 또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회사가 수익이 잡히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다양하게 좀 수익원이 바뀌어 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꾸준히 이어오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갑자기 우리 아이돌이 군대 간다. 뭐 신변에 조금 변화가 있다. 뭐 그리고 결혼한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를 꾸준히 팬덤으로 어떻게 이어갈까라고 하다 보니까 엔터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즉 그 아이돌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뭐 상업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다 보니까 IT 기술이 접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뭐 위버스 같은 경우나 하이브 거죠. 네, 그리고 또 DOU 같은 경우도 SM 거고. 그쵸. 근데 물론 다른 업체들도 다 여기 한 다리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같이 쓸게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팬과 그러니까 팬에 대한 입장 쪽으로 아이돌과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느낌들. 뭐 그건 연락은 아니죠. 그냥 자동 AI 보시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하는 것 같은, 친해진 것 같은. 네. 그렇죠. 하루에 3회 정도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괜히 내가 오늘 좀 시험을 못 봐서 우울합니다. 어디다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못 봤는데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또 오겠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무 식상한데요?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 없을까요?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지. 그런 거보다 넌 눈이 이쁘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많이 해보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위안을 받기 시작하겠죠. 이게 또 하나의 수익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나오는 플랫폼들이 오히려 또 하나의 주된 축이 되면서 지금 디오유도 그래서
상장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네. 거죠. 네. 그런 쪽과 함께 또 이걸 또 새로운 사업과 접목시키겠다. 그렇죠. 메타버스 NFT로 작년부터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쪽과 가장 또 잘 맞출 수 있는 쪽이 어딜까라고 하게 되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임도 그렇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또 메타버스와 NFT가 또 같이 연결되면서 이를 잘 접목시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가상 환경 쪽에서 아이돌의 또 가상 인물과 그러니까 가상 아바타죠. 이것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떨립니까? 가상이라도. 근데 이게 나와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더 만들어준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또 기대감이 높고요. 네. 또 NFT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번에 데뷔할 또 아이돌이 있는데 그냥 미공개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죠. 예, 뭐 연습. 네. 군대 용어가. 예. 미공개 연습 영상을 또 NFT로 발행하나요? 그렇죠. 예, 그거를 또 한정으로 100명한테만 NFT를 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면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NFT를 내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도 또 하나의 영역으로 넓혀지기 시작하게 되면 신사업들이 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계속 커지겠죠. 네, 뭐 네. 기존에 뭐 잘 되는 사업도 짚어주셨고 이제 신산업과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직은 좀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슬슬 나아질 거라고 또 리오프닝주로 엔터주는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올해는 그럼 전반적인 엔터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엔터사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좀 고밸류를 받아갔던 측면들은 좀 훼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확장을 계속하다 보니까 비싸게 거래되는 측면들이 훼손이 되게 되면 아마 그때 나왔던 고점만큼이나 영향력은 좀 없을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제 평상 생활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이런 팬들과의 만남부터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더 넓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연됐던 콘서트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이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직접 대표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해외에 인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상황들 쪽에서 뭐 온라인으로만 한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반대로 직접 가게 되면 또 1, 2년 동안 쌓였던 그 억눌린 내 팬덤에 대한 효과들 이게 또 반영이 된다라고 되면 의외로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밸류가 좀 훼손됐다. 하지만 리오프닝과 함께 기대된다라는 측면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어떤 쪽의 효과가 더 커지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그래도 꾸준한 인기와 그리고 또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어떤 코로나19 때도 잘 견디었고 거기다 지금 그 다음 국면들이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더 높여주는 예상 실적들을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네. 뭐 실망할 필요 없고 올해 좀 더 좋아질 거고 나쁘지 않다라고 네.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주 중에 엔터주 4사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이 하이브네요. 진짜 뭐 후발주자긴 한데 너무 좀 빅 크리에이터를 그렇죠.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세요. 뭐 BTS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그쵸. 대표적인 회사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BTS 외에 라고 하게 되면 약간 고민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얼만큼 빠르게 또 보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를 얼만큼이나 잘 이어가느냐가 또 핵심이겠죠. 그래서 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는 BTS 외에 또 뉴이스트 아십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모님이 아재인가 봐요. 네. 저 아재.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엔하이픈. 네. 네. TXT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읽으면 TXT는 좀 들어봤는데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아니네요.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BTS 다음에 여기까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이모님 아닌데요. 네. 거기다가 세븐틴까지. 네. 근데 또 하이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또 밑에 자회사가 갖고 있는
또 이런 연예인들도 다 있다 보니까 특징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 보이그룹이네요. 네, 걸그룹이 좀 약하네요. 이럴 다음에는 하이브가 걸그룹 쪽으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걸 또 얼만큼 잘 보강시킬지 보이그룹 맛집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 또 이타카홀딩스라고 하는 쪽을 또 세우다 보니까 이쪽을 투자해서 제가 잘 아는 해외 셀럽들도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저스틴 비버라든가 또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쪽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매출이 아마 이게 잡히는 게 작년 4분기부터는 잡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적의 변화가 올해도 나오게 되면은 좀 더 기대감이 높은데 근데 이런 분들은 또 하나 중요한 매출원들이 공연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활성화돼야 이 또 자회사의 실적과 함께 하이브의 실적이 완성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변화 요인들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상으로도 좀 타격을 좀 받았죠. 네. 1차적으로는 뭐 증시와 거의 유사하게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낙폭 과대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상장하고 나와서 좀 밸류가 비싸다. 그래서 한번 쭉 밀렸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BTS인데 라고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한때는 또 강하게 뭐 40만 원대 위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이제 밀리는데 잘 보시게 되면 상장에서 나왔던 시가대 영역들을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무슨 봉인가요? 이걸 월봉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긴 시각이죠. 그러면은 그때 상장에 나왔던 시가를 안 깨겠다라는 입장이 좀 뚜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사 중에서는 가장 비싸다. 이런 판단도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좀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가격대 부근 정도 그래서 이 30만 원대 밑에서 정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게 되면 일단은 그래도 실적은 여전히 확장한다라는 쪽에선 반응은 나오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일단 지금 관점으로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약 가격대 35만 원대 부근이 중요한 중기 저항권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얼만큼 또 안착해서 변화가 나가느냐 이것도 한번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날짜 녹화 기준 1월 24일인데 DB금융투자에서 또 뭐 이제 4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어요. 목표 주가를 지금 뭐 딱히 내리지는 않고 투자에게 목표 주가는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4분기가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뭐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때문에 좀 의외의 비용들을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죠. 네. 근데 아마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흐름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여전히 견조하다든가 하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반영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하이브의 근데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BTS의 활동이 더 잘 노래들 같은 경우 뭐 버러부터 네, 그리고 또 이런 노래들이 좀 인기를 얻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가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대면 활동들이겠죠. 네. 이게 실적으로 얼만큼 연결되느냐 이게 또 체크할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주가 짚어봤고요. 이제 엔터주 중에 YG 엔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빅뱅, 블랙핑크 위너로 유명한 회사인데 최근에 또 흐름이 좀 그다지 좋지가 못했어요. 네, 네. YG 엔터 살펴볼게요. 아마 차트나 주가 흐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비슷한데 몇몇 회사들은 조금 빼긴 하겠지만 특히 또 YG 엔터 하게 되면은 한때 그래도 꽉 잡던 한국의 아이돌의 대표였었지만 무리를 빚었던 그 몇 있었죠. 비비 빅뱅의 멤버가. 네. 그러다가 올해 다시 데뷔를 이걸 데뷔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다시 나와요? 재결합? 네, 재결합. 한 분은 뭐 군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잘 있을 거고 나머지 분들이 또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 아마 국내 반응은 별로 활동 재개라고 기사에서는 표현이 되네요. 활동 재개. 네.
좋은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반응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YG는 블랙핑크가 거의 꽉 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블랙핑크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커졌고 그리고 개인별 활동부터 나오고 있는 보니까 뉴욕의 그 속옷 광고인가요? 그 중에서 또 우리 제니 네, 열일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쪽이 아직 좀 부각을 못 받아도 그래도 확실한 아이콘이 하나 있다라는 쪽에서 아이콘도 여기 거죠? 맞아요. 네. 아이콘도 소속돼 있어요. 네, 그래서 블랙핑크가 거의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 좀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좀 쉰다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좀 흔들렸을 때 나머지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아직 아이돌이 딱히 떠오르는 게 지금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위너 얘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한 명 아니 두 명이구나. 악뮤. 네, 네. 그런데 그냥 시장 반응은 그렇죠. 노래 좋고 잘 만드는데 글로벌 뭐 K 콘텐츠 입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이 아티스트에 대한 건 조금 좀 약하다 보니까 네. 그냥 진짜 발랄하고 노래 잘 만들죠. 근데 아직은 이게 조금 약하다는 게 회사 입장 쪽에서는 좀 한계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YG 엔터는 네이버가 지분을 9%나 투자할 정도로 이제 같이 가고 있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국내 투자자들이 YG 엔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가 많았던 부분들 쪽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를 빨리 탈피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 빠르게 안착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블랙핑크의 의존성을 좀 탈피할 만한 새로운 아이돌들이 끌어가야 될 텐데 올해 한 팀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윤곽을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블랙핑크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서 네. 지금 YG엔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초기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하이보다 좀 더 낙폭이 컸고요. 그 다음부터 밀리는 데는 조금 그나마 좀 탄력이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좀 완만하게 밀리는 쪽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관점 쪽에서 가장 저항은 54,000원대 쪽에서 좀 저항이 있고 지난번에도 이쪽을 돌파 시도하다가 두 번 시도하다가 다시 밀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54,000원대라는 저항이 있는데 이를 얼만큼 또 확보해 나가는지도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YG 엔터까지 주가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JYP 엔터를 또 봐야 됩니다. 최근에 또 흘러내렸는데 그래도 앞에 이제 YG 엔터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JYP 엔터는 그래도 수장이 아직도 열심히 그러니까 JYP 엔터 홈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네. 소속 연예인 1번이 자기 얼굴을 똑 예. 박진영. 네, 네. 본인 얼굴이 1번으로 딱 하실 정도면 얼마나 자기 회사에 대한 또 이런 감각과 또 기분이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또 가장 눈여겨보는 건 또 트와이스죠, 아직까지는요. 네, 트와이스가 인기를 끌면서 특히 일본 쪽에서 영향력을 키우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음에 나왔던 동생들 그룹이 있지. 네. 거기다가 일본화된 쪽이 이제 니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걸그룹의 또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다가 그쵸. 지금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나온 지가 상당히 한 3년 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앨범 판매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반응이긴 한데 하지만 조금 약하다라는 쪽도 있다 보니까 아마 올해 지금 라인업을 보게 되면 JYP가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라인업을 보강시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일본 출신의 보이밴드 멤버라든가 또 한중일 포함된 멤버라든가 이렇게 해서 걸그룹이 아마 그 상반기에 나오면서 올해 한 3팀 정도는 바로 데뷔를 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만큼 좀 라인업이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두나무라든가 또 지금 제페토와 같이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잘 지금 JYP의 수장으로서도 그렇고 신산업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더 눈길이 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꾸준하게 확장세를 이어갔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네. 네, 이 거기에 부분 또 신사업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몇 종목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과 함께 변화가 나오는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JYP가 가장 탑이다. 네 그렇게 물론 트와이스의 투둥이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실적만 본다라고 해도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투둥이셨군요. 네, 안정적인 실적에 라인업도 보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사업 앞서서 엔터주 전반적인 흐름 얘기할 때 짚어봤던 이제 뭐 NFT 관련이죠. 두나무, 제페토로 NFT 메타버스까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JYP 엔터 주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다른 엔터사보다는 좀 덜 빠졌다는 맞아요. 느낌이 납니다. 네. 생각보다 좀 견조한 모습들이고 2차 반등을 할 때도 오히려 좀 조금 더 강했다가 하락할 때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은 다른 엔터사 비해서는 좀 낮다라는 게 이런 안정적인 실적의 기반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저항은 아직까지 박스권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약 한 46,000원, 45,000원대, 6,000원대 정도, 이 정도쯤이 저항권이긴 한데 저항이 그렇게 어떤 각도가 강하게 누르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의외로 좀 저항이 두텁지는 않다라고 바라보면서 변화를 또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 주가 짚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지금 투둥이라고 이렇게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누구인가요? 트와이스 중에? 트와이스 중에 꼭 얘기를 하자면 사나포레버. 사나. 네, 사나. 사나. 네. 발음이 좀 사나포레버라고 하셔가지고 네. 사나의 또 팬이시군요. 네. 같은 팬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입장에서는 다 그냥 이뻐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SM을 짚어봐야 됩니다. SM도 진짜 뭐 원래는 명불허전 엔터사인데 뭐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슈퍼주니어까지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지분 인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SM은 저희가 보통 예전에 뭐 소녀시대 이거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대화가 약간 중단되는데, 그 뒤에 나왔던 대표적인 그룹이 NCT가 이제 중요한 매출원으로 자리 잡았죠. 네. 특히 이쪽은 뭐 127이라든가 NCT 127, NCT 드림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맞게 또 약간 변하고 줄어들었다. 유닛. 참 좋으시네 표현이. 네. 네. 유닛. 네. 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다양한 변화가 또 팬들에게 먹히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대중평론가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네, 거기다가 또 최근에 인기는 에스파가 다 하고 있죠. 네. 넥스트 레벨. 예.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잘 지금 융합되면서 나오고 있는 흐름을 끌고 간다. 라는 쪽에서 좀 더 기대가 되죠. 그 밖에 뭐 조금 연식이 계신 엑소부터 뭐 레드벨벳 슈퍼주니어도 이제 있죠. 연식이 좀. 이분들은 이제 아재돌 아닐까요? 이제는 점점.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CJ 쪽으로 뭐 지분 인수와 지분을 넘기는 쪽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한때는 카카오도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수하는 입장 쪽에서는 좀 싸게 하고 싶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 하락을 좀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주가 밀렸는데 좀 할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분을 넘기는 우리 SM 수장 의장이라면서요. 이수만 의장? 네. 뭐 그렇죠. 그런 뭐,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뭐 회장이라고 불렀다도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좀 비싸게 넘기고 싶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CJ가 가져가든가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엔터가 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조건들은 높은데 그래도 어디로 가서 유리하겠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 회사의 또 방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마무리가 돼서 SM이 더 이상 그냥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덜했으면 하는 바람들이고요. 네. 게다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NCT 쪽이 그나마
중국 쪽에서 영향력,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번에 아이돌에 대한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SM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엔터사들이 다 해당되는 문제다 보니까 뭐 지금 이쪽만 얘기를 할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중국을 좀 경계를 하면서 이제 계속 글로벌 인기를 끌어가야 된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숙제로 남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SM은 지금 올해 나올 예상 실적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엔터사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게 주가가 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싼 거보다 오히려 탄력을 얼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네. 회사의 변화를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SM은 실적 관련된 것보다는 어떤 지분 마무리가 먼저가 돼야 되겠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되 지금 어떻게 보면 JYP보다도 더 좀 견조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이슈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는 중기 저항권 쪽에서 약 박스권에서 그냥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좀 싸다라는 평가가 주가에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아마 다음 저항권 정도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7만 5천 원대 정도까지를 바라보면서 박스권 상단 보겠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변화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아직 다른 엔터사들은 좀 밀렸다가 돌아올 회복력들. 근데 지금 SM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돌파력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M 주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엔터 빅 44를 말씀을 주시면서 트둥이로서 JYP 엔터가 좋아 트둥이라서가 아니라 네. JYP 엔터가 좋아 보인다 얘기를 주셨는데 엔터주 중 그럼 탑픽 종목으로 올해 탑픽 JYP 엔터 보시나요? 그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안정적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라인업을 예상을 하고 있는 아이돌들이 변화가 나왔었을 때 또 원래 또 신인에서 인기가 확 끌어올리게 되면 재조명을 받게 되겠죠. 그랬었을 때 앞으로의 인기 가능성들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가장 엔터사의 핵심은 새로운 아이돌들 이게 얼만큼 또 영향력을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측면을 봤었을 때도 JYP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엔터 44를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고 중소형 엔터주는 아예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 네. 중소형 엔터주는 지금 뭐 볼 필요가 없을까요? 별로? 거의 뭐 비슷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게 이제 뭐 큐브 엔터라든가 또 나머지 RBW 뭐 그렇죠. 등등. 예. 이런 종목들도 모두 다 보게 되면 RBW는 마마무죠. 네. 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딱 이때 상장에서 조금 괴로워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또 이제 마마무의 다음 영향력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정체되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실력은 있습니다. 네. 네, 실력은 있고 또 솔라 노래 참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그거에 비해서는 좀 보여줄 게 좀 적다란 쪽에서 아직은 또 상장 이후에 나오는 또 매물 소화도 조금 더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선 여전히 특히 이런 엔터사들 하이브를 비롯해서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나머지도 같이 이제 동반적인 섹터의 흐름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중소형 쪽은 조금 늦을 수 있겠다. 네. 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엔터주 탑픽은 트둥이셔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JYP 엔터 이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엔터주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